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가락동에서 경매사가 와서 인사를 하면은 아우성을 쳐가며 박수를 치시는데 어째 제가 인사하니까 아우성을 안 치시네요. 혹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잘 키워서 돈을 잘 받게 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가요? 잘 팔아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가요? 예? 잘 길러서 잘 팔아주게 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럼 아우성 침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흥농정묘고요.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봄을 기다리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기와집 좀 지시죠? 올해 부추값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지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금년에 대박 나시게끔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는 흥농 4종 세트 농법이라고 그래갖고, 땅 살리기, 기본적인 토양에 땅을 살려야 되겠죠?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는 종자나 관주 처리해주고, 또 F100 하나로 또, 요 네 가지 제품만 사용하시게 되면은 작물에 관계없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재배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 모든 작물의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수확량, 신선도, 수기 단축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다. 그래서 여기 흥농 4종 세트 농법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평 부추는 우리 자랑이죠. 그래서 양평에 부추가 대표적으로 우리 자랑이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조정현 여사님 오셨나 모르겠네. 우리 조정현 여사님이 우리 자랑 양평 부추는 금년도 가격이 좋아 대박이 나기를 기대하고 고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추가 이 정도 될 때 온도, 습도,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처음에 요걸 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추 농사는 이 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해죠. 그래서 pH와 EC가 부추 농사를 좌우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앞에서 설명하신 분이 이거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H가 맞지 않으면은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pH 검사를 해갖고 모자라는 거는 보충해주고 남는 거는 안 주시면 됩니다. 부추 가격이 한 단에 3,000원 가는데 어찌하오 난감하네. 이렇게 되죠. 이게 다 가스장에 왕왕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양동 부추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격 비쌀 때는 잘라서 팔고, 버리고, 쌀 때 팔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추농사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부추농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인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끝이 타는가? 이게 문제죠. 부추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이 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좀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온도, 환기, 습도, 미스캡이. 원인은 이 미스캡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다 나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고, 가뭄, 간수, 이걸 잘해줘야죠. 우리 농가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올려야 되겠죠. 부추가 한 단에 3,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원, 1,300원짜리도 있잖아요. 앞으로 가격은 상품하고 특품하고 상품 가격이 더블 차이입니다. 더블 차이. 그래서 잘못되면은 농사 지나 마나 고생만 합니다. 부추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이렇게 지어야죠. 상품, 품질, 수량이 이게 뒤따르죠. 근데 부추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이렇게 하면 상품, 품질 좋아하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가서 돈 못 받죠. 이거 이 끝 깔려다가 판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락동, 대구, 부산에서 1등 농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죠. 엽색은 짙게, 대는 굵게, 입은 넓게. 이게 우리 관건 아닙니까? 요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가 다니는 중에서 가장
부추를 잘하는 게 이제 하동에 땅세미 부추가 농사를 잘 짓습니다. 이 땅세미 부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농사를 지시면 올해 그분들 다 대박 났어요. 저번에 뭐 6천, 7천씩 값버리니까 그렇게 대박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절대로 타수할 수 없습니다. 부추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부추 농사 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부추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우리는 이거 잔뜩 갖다가 둬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안 보이도록 둬야 마음이 푸근하고 풀도 안 나오고 나중에 이 끝이 타든 말든 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또 이제 투자하면은 이제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이게 이제 이 선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쓰고 있는 퇴비 비료를 저희 농법대로면 3분의 1, 4분의 1을 줄일 수 있어요. 경비는 줄이고 수확량은 많이 나오고 토양은 좋아지고 품질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투자. 우리는 들어갈 때는 민감하고 나올 때는 이게 저게거든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투자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줘야 됩니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해갖고 이런 거를 피해받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추 농사의 기본 조건이 있겠죠. 부추 환경, 재배 환경의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토양입니다. 사장님들 기술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온도, 습도 제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토양만 관리 잘하면 부추는 스스로 잘 큽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적정 시비, 완숙 대비, 파종 시기, 토양 수분, 배수 관리 이걸 잘 해주시면은 부추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 물 주면은 상품성 있는 부추를 2배 생산하는 겁니다.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되죠. 요거 보이시죠? 이게 울진 앞바다에 가서 제가 소나무 바위돌에 있는 겁니다. 잘 살아갑니다. 이 소나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부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뿌리를 뻗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바위돌에 있는 소나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미네랄 먹고 삽니다. 미네랄 먹고. 물론 소나무가 자라지는 않았지만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퇴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갖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 이거 보실래요? 내 인생 내 팔자 아모니아 가스를 이렇게 질식사한다. 미숙퇴비, 질소, 과다, 환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에 무조건 잘라내는 줄 알고 공식에 부추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왜 많이 넣느냐? 풀 때문에 많이 넣더라고. 또 첫째는 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며 냄새가 안 난다. 건드리면 악취가 난다. 제가 아까 그 양동 IC에서 나와갖고 이쪽으로 오니까 양동의 향수 냄새가 아주 잘 나더라고요. 벌써 미스텝이 갖다 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좀 있으면은 여기 차 타고 창문 못 열을 수도 있습니다. 그 탭이 미스텝이 냄새 때문에. 그런 탭이 갖다가 두니까 가스장이 나는 거죠. 이 탭이는 쌓아둔 탭이는 냄새 안 납니다. 똥은 건드려야지 냄새 나죠. 그리고 발효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뒤집어줘야 됩니다. 수분이 60%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못하면 토양에 들어가면 이 탭이가 어떠냐? 이제 흥농사종세 뜨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우리가 토양에다가 넣게 되면은 그냥 20평, 15평 하나 넣으시면 돼요. 다른 탭이 안 넣으시려면. 10평까지 넣으셔도 됩니다. 가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이게 공생미생물입니다. 공생물. 그리고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엑스칼리버 요거 이따가 나올 테니까 좀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부추 재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자 이런 것도 토양의 pH 20,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완숙 퇴비 쓰고 평해충 방지, 온도, 습도, 환기,
광환경 개선을 시켜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10평에 하나씩 갖다가 넣으셔요. 그리고 다른 비료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기 탭이 안 넣으시고 그냥 비료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즘에 밭에 이제 가뭄 때문에 문제 되시는 분들은 요 가뭄 방지제를 넣게 되면은 물 주는 횟수를 줄여줘 갖고 곰팡이병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덜 납니다. 처음 심는 밭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노타리 칠 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심는 밭들에다가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한 6, 7년 정도 갑니다. 이게 효과가. 근데 이거 추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노타리 칠 때 이걸 해주면은 이 쌀래기 같은 입자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500벨로 불어나갖고 도토리같이 불어납니다. 그게 가물을 때는 부채에다가 주고 저럴 때는 다시 원위치 됐다가 수축작용을 하거든요. 이 기능이 뭐냐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된다. 그래서 이런 자재도 있다는 거 좀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토양은 이제 어떻게 갖고 오느냐, 뭐 잘 아시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해갖고 진단에 따라서 모자라는 성분 주고 넘치는 성분을 주지 말고, 그 토양 개량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급선물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 좋은 토양은 이제 양분이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유기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을 잘 지닌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뿌리가 이게 이제 잘 뻗는다. pH는 6.0에서 7이 좋다. 이런 산도였을 때 미생물이 가장 활성이 잘 되고 좋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동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원인은 연작하고 화학농약 비료과다 사용입니다. 제일 문제가 비료과다에다가 미스텝입니다, 이게. 근데 이 결과는 염류집조기로 생겨버리죠. 이 시농도가 높아지죠. 유기물에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제 토양에 이제 산도가 낮아지게 되고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고 땅이 쪄들어 버리니까 뿌리에 공기 유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산소 유통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해결책으로는 이제 부스 탭이 잘 발효된 탭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 땅 살리기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볏짚이라든가 잘 발효된 탭만 써도 이게 좋습니다. 이제 미숙탭이라는 이제 정도의 차이지만 악취가 나죠. 그래서 양동의 향수 냄새가 요새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거가 들어가면 이제 토양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되어 죽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올 수 없죠.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잎이 타 들어가죠. 그런 현상. 미숙탭 위에 이제 곰팡이균이 또 많죠, 이게. 그래서 곰팡이도 있고 물음병도 생기고 또 이제 해충을 불러들이니까 이제 작은 뿌리 파리라든가 쿠자리 파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밭에 작은 뿌리 파리가 생겼다. 우리 사장님들이 작은 뿌리 파리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거는 내가 미숙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추가 잘 안 자라고 그러는 거는 밑에서 뿌리에서 이 작은 뿌리파리가 잘라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미숙탭이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산소가 소비되고요.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되고요. 철과 망간, 용해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해갖고 부추를 딱 뽑아버리면 뿌리가 하얘야 되는데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비료를 줘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비료만 줬다 이러면 이 끝이 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산이 고정이 되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하니까 미생물 공격을 해서 뿌리가 부패되고 지상부는 약해지고 그리고 뿌리가 시드름병, 역병, 균핵병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아주머니 이따가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미숙해비 때문에 공부 잘하셨네. 꼭 타갖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은 그냥 맙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퇴비를 요게 230평에 150평에 230평이죠. 150펄 갖다 놓습니다. 쭉 갖다가. 그 이분 보고 왜 이렇게 까느냐고 그랬더니 풀 때문에 깐다는 거, 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지 말고 이런 데다가는 제 땅 살리기 갖다가 넣고 50호만 넣어도 됩니다, 이거. 아니, 그럼 풀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풀은 안 나오게끔 하면 되죠. 예. 근데 이따가 이제 그것도 알려주셔야지. 예. 그거는 이따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이 풀을 안 나오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풀을 안 나오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럼 이거 10평에 하나씩 갖다 놓고 이거 50평에 50%, 100, 이게 230% 들어가는데 50%만 넣어도 훨씬 더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게 집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훨씬 더 낫다. 이 부추가 이랍니다. 나를 가스로 왜 이렇게 죽어가는 건가요? 이 인간들아, 미스텝이 많이 넣고 물 주고 온도가 올라가니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여 호흡을 할 수 없다. 화생방 훈련하니 환기를 시켜다오. 내가 가스로 질식해 죽는다. 부추값 한 단에 3,000원이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확 못하니 환장할 거다. 돈에 눈물어 병 주고 약 주니 이제는 때는 이미 늦었다. 제발 발효된 태빌다오. 부추가 이럽니다, 이래. 그래서 이게 다 원인은 미발효된 퇴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퇴비를 넣고 땅 살리기 뿌리고 물 주고 엑스칼리버 주고 나면 이게 뭐예요? 눈꽃 폈잖아요, 눈꽃.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하얗게. 그래서 이거를 넣으실 때 어떻게 넣냐면은 땅 살리기를 먼저 뿌리고 요거 뿌리고 이제 우리가 퇴비, 가축분 퇴비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엑스칼리버를 이건 50말 타든 뭐 25말 타든 관계없습니다. 한 동에 하나. 집어넣고 나면은 온도 습도만 맞아버리면 이게 눈꽃이 하얗게 핀겁니다, 이게. 미량분입니다, 미량분. 미량이? 예, 미량. 이 부추가 이게 몇 년 초입니까? 1년생입니다. 1년생? 예. 그럼 이게 1년생이 이렇게 잘 됐어요? 글쎄요, 뭐. 저 의아스러운데? 이게 파종을 언제 한 거예요? 씨앗은 3월 말쯤 돼서 씨앗을 이어가지고, 예. 그 뽀또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한 달 키워서, 예. 한 달 키워가 4월 말쯤 돼서 이식을 이제 다. 4월 말? 예, 4월 말. 그럼 4월 말 이식을 해서 오늘이 11월 18일. 예. 근데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포트를 몇 구짜리에다가 하셨습니까? 105구짜리를 했습니다. 105구짜리에다가 그 셀에 몇 예. 개씩 종자놨어요? 그 뭐 100개 넣는다 해서 100개가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조금 낮게 이어가지고 많이 이어서 예. 한 70개, 80개 이래 이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또 뭐 80개 되는 것도 있고 뭐 60개 되는 것도 있고 예. 조금 뭐 차이는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사장님 부추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냐면은 1년생 초 아닙니까? 1년 예, 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4월 말에 정식해서 11월 초쯤 잘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8일 자란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엽색 예. 이라든가 분할된 거라든가 예. 이게 1년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의아스럽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랬다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 부추농사 지어가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처음 이제 키우다 보면은 예. 잎끝이 마르고 예. 출하가 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게 예. 최고로 강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힘이 들고 예. 이때 뭐 한 달 동안 25일 동안 키워가지고 첫 출하도 못 하고 다시 비버리고 다시 또 새순이 올라오도록 또 관리를 하고 그러면 뭐 그때만 한 달만 그런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그 다음에도 또 마른단 말입니다. 그게 참 최고로 강거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추농사 지시는 분들 그 공식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예. 쌀 흐를 때, 때는 이제 예. 수확하고 예. 두 번은 잘라서 버리는 게 공식이더라고. 예. 근데 사장님 공식을 바꿔놨잖아요, 제가. 예, 올해는 저 바뀌었죠. 사장님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 끝에서 부추농사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제 그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를 하셔갖고 예. 이제 인연을 맺은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그 소개를 할 때 우리 사장님 반신반의했잖아요. 예. 부추농사는 무조건 두 번 잘라서 버리는 줄 알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그래 왔으니까 예. 안 그러려고 신경은 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도 예. 뭐 작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마르니까 뭐 또 할 도리도 없이 또 다시 재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부추농사 몇 년째입니까? 우리 6년째 6년째? 예. 6년째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 안 잘라버리고 비쌀 때 예. 첫 수확을 하는 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사장님은 이게 1년 초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근데 이 부추를 자르고 나버리면 2년 초에 그러니까 두 번째 자를 때는 잎이 훨씬 더 두껍고 더 굵게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추 농사의 농가들이 이제 다비를 하잖아요. 다비. 예. 이 부추 농사는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다 그렇죠. 갖고 예, 있어요. 예. 그리고 퇴비를 많이 넣어야 또 풀도 안 나온다. 예.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묵초를 잘라내고 퇴비를 갖다가 땅이 안 보이도록 까는 거예요. 예. 그렇게 깔고 비료 뿌리고 물 주고 나면은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거죠. 예. 이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면서 저녁에 이제 이 끝에 결루가 이렇게 생기지 결루가 않습니까? 생기면서, 결루가 생기면 날아가는 아모니아 가스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예. 부추에. 예. 그래갖고 이 끝이 타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냥 두 번은 잘라서 이 끝 잘라서 버리고 세 번째부터 수확하는 줄 아는데 예. 첫 번째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사장님한테 이제 사장님이 넣는 퇴비를 약간 줄여주고 우리 땅 살리기 여기 몇 포 들어갔어요? 5포 들어갔습니다. 200평에 5포씩 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 한 230평 정도 예. 되는데. 그럼 이제 45평에 이제 하나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사장님이 놓았던 퇴비에다가 우리 땅 살리기 넣고 엑스칼리버 관주해 주니까 지금 부추밭이 토양이 어때요? 눈꽃 폈잖아요. 눈꽃. 곰팡이죠. 예. 곰팡이죠. 한 곰팡이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눈꽃 핀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곰팡이가 폈다고 그러는 거는 퇴비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넣었던 미발효된 퇴비가 미생물 땅 살리기에 들어있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발효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퇴비들 뿌리고 물을 넣으면은 하우스 안에 들어오면 눈을 못 떠. 아모니아 가스 때문에. 예, 맞습니다. 냄새 하나도 없잖아요. 예, 냄새는 없어요. 예. 그럼 이거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부추에 대한 재배에 대한 조건을 갖춰주신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추가 됐던 모든 작물을 재배할 때 토양에 대한 습성을 알고 네. 환경을 알고 토양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 사장님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예. 노력을 하니까 고비 되고 생각까지 바뀌니까 예. 이제 제곱이 되는 농사를 한 거예요. 제곱이 되는 농사. 그래서 이제 부추에 대한 습성을 알고 제때 퇴비 주고 물 주고 예. 또 이제 농약 관리 잘 해주시고 그러면은 상품성 있는 농사를 2배로 질 수 있는 겁니다. 2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추를 첫 번째, 두 번째를 딸라내지 않고 수확만 한다고 그러면 하우스 부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비싸죠. 지금 이제 이게 1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수확할 거 예, 아닙니까? 11월 말 좀. 그때 되면 예상 요즘에 부추 가격이 좋다며요. 예. 지금 600g에 한 4천 한 2, 300원. 600g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600g에 4,200원이면 4,000원만 잡아도 이 230평이면은 몇 단 정도나 나옵니까? 요 정도라 그러면. 요 정도 같으면은 단수로 아이고 내 단수로 그렇게 사는 키로수로 하셔도 되죠. 키로수로. 키로수로 치면은 1,800kg 1톤 한 800, 1톤 800. 예. 그럼 1톤 800이면 100 한 80박스 정도 나오거든요. 180박스요? 예. 그럼 박스당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한 8만 원. 8만 원? 8만 원에서 뭐 지금 시세로 치면 8만 한 5천 원, 9만 원 가까이 해. 8만에서 9만 원? 예. 그럼 엄청나지 예, 않습니까? 엄청나죠. 예. 이게? 예? 그럼 엄청납니다. 돈방석에 앉으셨네? 그러면은 180박스에 9만 원씩만 잡아도 그냥 180에 10만 원 잡고 저기에도 1,800만 원 아닙니까? 대충 따져도. 예. 이거 엄청난 거네. 예. 하우스 몇 평이세요? 한 3,000평쯤 하고 있습니다. 3,000평이요? 예. 그럼 한 번에 1억 나오네. 예. 그 1억 나온 부추를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끝이 다 말라가 다 잘라버리니까 예. 두 번을 잘랐다고 그러면 잘라서 버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실이 이게 됩니다. 50일 내지 60일이 다시 키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은 11월 말에 수확하는 부추를 두 번 잘라버리면 1월 달이나 첫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두 번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죠, 수확이. 그래서 우리 사장님 투자 얼마 하셨어요? 투자는 많이 하죠. 땅 살리기 500원 투자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평당. 그렇지만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 쳐주시고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농사가
pH하고 EC가 맞아야 돼요. 이 산도 관리.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이제 산도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예. 토양 검사도 잘 해주시고 절대 미숙탭이 쓰면 안 된다. 근데 미숙탭을 안 쓸라 해도 저희들은 뭐 미숙탭인지 어떻는지 예. 정확하게 또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숙성을 시켜도 예. 또 봄밭에는 놓으면은 네. 또 가스가 조금은 발생을 하거든. 그렇죠. 조금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끝이 또 군데군데도 마를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당근이 이제 힘이 최고에 드는데 뭐 사장님이 땅 살리기를 한번 써보고 이래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걸 11월 말에 자르고 다음에는 수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 입이 더 넓어져요. 예. 그리고 입이 두껍습니다. 예. 그 부추는 이제 입은 색깔은 짙게, 예. 입은 넓게, 넓게. 대는 예. 굵게 예.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올 거고요. 엽색을 더 짙게 만들고 입이 안 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적응이에요. 예. 이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기죠. 습도, 예. 온도, 환기. 예. 이 세 가지를 잘 삼박자가 해주셔야 잘 됩니다. 맞아야 예. 되죠. 예. 이 삼박자를 못 맞춰주시면은 이게 이 것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리는 뭐냐면은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 이제 색깔을 더 짙게 내려면 물 500리터에 FA100 하나로 뚝 하나.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쳐주셔요. 예. 그러면 지난해 우리 사장님이 한 달 만에 수확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25일, 예. 5일 정도는 앞당겨져요. 수확 시기도.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무게, 중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추를 자르고 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자른 부위에서 이제 온습도가 안 맞아 버리면은 이제 무더기 죽어요. 곰팡이가 피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곰팡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이제 지금은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생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또 FA100을 주게 되면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자른 상처 부위를 금방 아물게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훨씬 덜 납니다. 그렇게 해서 5일 내지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시게 되면 습기도 단축되고 수확량은 증가되고 또 환경 적응이 잘 돼갖고 냉해라든가 동해 피해도 덜 받고 이 끝이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요게 이제 봄 들어오면 이제 부청사 지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뭐냐면 총체벌레하고 응애 예. 피해들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총체 응애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 가지 그 등록된 약재에다가 예. 이제 섞어서 주는 이제 충진뚝이라는 유기농 자재도 있고요. 하나로 더블도 있습니다. 야, 예. 그래서 총체는 이제 하우스 같은 데는 1년에 한 10세대 이상 발생되거든요. 예. 한 마리가 알을 400개 내지 500개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토양에다가 이제 알을 깔리고 나면 이제 번데기로 이제 생활을 예, 하기 예. 때문에 이 총체벌레는 이 잎제를 뿌려주시면은 충진뚝 잎제를 100평에 1kg를 뿌려주시면 한 40일 내지 50일 가요. 아,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잎제를 뿌려주시고 위에는 이제 연면시. 충진뚝 수화제 연면십이라든가 또 하나로 더블 있어요. 그걸 주면 이제 총체, 응애 이런 이제 피해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주실 때는 이제 등록된 약제. 잘 보셨죠? 부추구역 이제 끝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추가 이분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이분이 이제 귀농을 하셔갖고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밤잠을 2시간밖에 안 자요. 이분은. 그래서 깡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제가 얘기해갖고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누구든지 전화만 오면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폭주해갖고서 며칠 있다가 나 일 못하니까 이거 내려달라고 그래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농사를 잘 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미발효된 퇴비 때문에 거집안 다 이 것이 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면 이 탄질비가 안 맞아버리면 근리병, 청고병 이런 것들이 나고요. 뿌리 썩은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역병, 근류, 청고, 선충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추에도 앞으로 이제 선충 피해가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거름에다가 아까 넣으실 때 추비를 주셔도 됩니다. 이 땅 살리기를. 추비를 주실 때는 이거 그냥 50평에 하나 주시고 엑스칼리버를 물 주셔도 되고요. 또 이제 우리 밭에 거름이 기본적으로 이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고 추비 줬는데 약간 모자란다 하면은 이 땅 살리기를 차를 만들어도 돼. 퇴비차. 요걸 500리터에다가 요거 하나 넣고 엑스칼리버 하나 넣고서 울깁니다. 울겨.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이 저기를 주고 나면은
2번 내지 3번까지도 씁니다. 요거 가르쳐드리면 땅 살리기 못 팔아요. 이 관주용률이 엄청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오이제 배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 바이오차 만들듯이 이걸 차를 만들어서 쓰셔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좋은 상품은 이제 품질이죠, 품질.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명품 양평 부추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비자가 주목하는 양평 명품 부추 유통이 돼야죠.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양평 부추네. 소비자들 입에서 이구동성일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은 이제 잘 팔아야 되겠죠? 이 잘 파는 거는 물건만 잘 키우면은 잘 파는 거예요. 가락동 경매사가 잘 팔아주는 게 아니라 물건이 좋아야 잘 파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박수 쳐야 되겠어요? 저한테 박수 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물건, 이게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품질이잖아요.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 부추는 우리 자랑입니다. 그래서 가락동을 가든 대구를 가든 이구동성으로 양평 부추를 찾게끔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pH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pH가 6.5였을 때 이 뿌리가 잘 나왔죠? 5.2 되니까 내려오다 말죠. 5.4 이렇게 틀립니다, 이게 뿌리가. 그럼 부추 뿌리도 6.5였을 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럼 5.2면 내려오다 말죠. 이렇게 내려오다 마는 거는 부추가 성장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마늘 한번 보실까요? 이 마늘 뿌리 어때요? 잘 나왔죠? 근데 이 마늘 뿌리가 다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말았어요. 이 산도가 안 맞아갖고 이렇게 돼요. 이분이 우리 마늘 2만 평을 세 사람이 똑같은 종자 심었는데 우리는 7천 평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H 검사를 해서 한번 보내다오 했더니 pH 검사를 하니까 pH가 4.4예요. 그럼 4.4면 작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집에 영양제 별걸 다 갖다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도 조절은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소속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리 두셔야 되고요. 우리 사장님들은 산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높아서 문제가 될 거예요. 거름을 많이 내갖고. 그럼 높으면은 뭐가 많아요? 이시농도가 높아져요, 염류가. 염류가 높아지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 요게 이제 pH가 여기 6.5에서 7.0이 우리가 이제 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가, 질소가 6.5에서 7대 제일 많이 흡수가 돼요, 작물에. 그리고 인산도 마찬가지, 가리도 마찬가지, 이런 게 되는데 4.5면은 질소가 있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흡수가.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 알루미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철이 많이 나와, 망간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뿌리 끝이 다 뻘겋게 되는 거예요. 칼리를 줘도 칼리 흡수가 안 돼. 근데 반대로 이제 7.5에서 8.0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 토양이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염류 농도가 높아버리죠. 1.5 정도가 되는데 염류 농도를 재보니까 뭐 5에서 많게는 22까지 나오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끝이 다 타는 거예요, 이 끝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은 이제 산도가 낮은 집입니다, 산도가. 이 집이 5,000평짜리 부추밭, 양파밭인데 연작을 해서 까내고 여기 밑에 갖다 밀어 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아래쪽에 흙 갖다 밀은 데는 잘 되고 여기는 거름을 따블로도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고쳐달라고 해서 별짓을 대도 안 됐다고 그래갖고 제가 갔더니 이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제 중탄산을 줬습니다. 중탄산. 이 중탄산을 물 1톤에 2kg, 4kg까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엑스칼리버 3봉을 줘갖고 관주를 해줬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변합니다. 이건 응급조치, 응급조치.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시 농도가 높다. pH가 8, 7.5가 나온다 그러면은 인산칼슘이나 질산을 갖고 낮춰야 됩니다. 그걸 갖고. 물에다가 타서 관주해주면은 낮추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토양들은 밭갈이 하기 전에 토양 검사를 해갖고 유황 집어넣는 게 산도 낮추는데 좋아요. 그래서 그건 몇 개월 전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제 땅 살리기 같은 건 4개월에 6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넣어도 석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이제 엑스칼리버,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살균제하고 섞어도 죽질 않습니다. 이 미생물은. 그럼 이 미생물은 무슨 미생물이냐? 콩에 뽑아보시면 콩에 뭐가 있어요? 콩에. 누가 그러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뿌리옥 박테리아. 우리 사장님도 이따 하나 드릴게요. 잘하시네. 저 두 개 주는 거예요? 한 번만 치셨잖아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 역할을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 가는 기능인데, 뿌리옥 박테리아는 뭐냐? 콩 걸음을 써도 되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그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을 잘 해줘. 밝은 촉진을 잘 시켜주고 수기 단축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게 뭐예요? 콩이잖아요? 이 콩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콩에도 이거 버무려서 심으면 좋아요. 이걸 하게 되면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이 나왔고 작물을 생육 촉진시키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드름병, 역병 이런 게 안 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못 받으면 나쁜 미생물이 독소를 녹여갖고 역병, 뿌리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여기서 생기면은 뭐가 생겨요? 이꽃병, 시드름병이 생겨버리죠. 이끝이 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도 아닌데 이제 농약처럼 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리코더마 하자닌균이거든요.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효소를 분비해갖고 병원균 세포벽을 녹여갖고 못 자라게 합니다. 성장월제 물질이 나와갖고 병원균 성장을 억제시키고요. 지금 곰팡이, 탄저 뭐 이런 것들이 90%가 다 곰팡이병입니다. 이게 이제 곰팡이가 곰팡이 잡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활성 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또 잘 자라게 해요. 그래서 종자에다 코팅하거나 침지, 토양 관주하게 되면은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의 효과가 좋다. 그게 여행제 다니는데 여행제처럼 이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 분비 물질이 나와갖고 이제 잔뿌리 발생이 잘 되고요.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공급한 지가 이제 14년째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미생물이 아니라 근권 미생물이다. 그리고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부추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같이 선충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뿌리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이 끝이 먼저 타버리죠. 이 부추가 이 끝이 탔다고 그러는 거는 토양에 문제가 있다. 뿌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화 요인은 이제 과습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이제. 그래서 미스트비에 의한 이제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져 갖고 이렇게 생기도 하고요. 염주집적의 원인은 이제 다량의 퇴비, 돈분 이런 것들이고요. 표면 관수에 따른 이제 강우 차단, 유효 미생물이 죽어 갖고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미스트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또 이제 김해 가서 제가 찍은 건데 가스 때문에 난리 나갖고 여기 이게 쪄들은 땅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간장독입니다. 여기 갖다가 보면. 그래서 못 자라죠. 그래서 여기다가 엑스칼리버 땅살리기 줬더니 눈꽃이 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이거 자르고 나서 땅살리기를 50평에 하나씩 주고 엑스칼리버를 관주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이 끝이 타는 게 없죠. 이렇게 요즘에 좀 문제되는 게 이제 이 총체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총체벌레는 한 번에 500개씩 알을 납니다. 이 하우스에서는 10세대 정도 발생되는데 총체는 100% 잡을 수가 없어요. 원체 밀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 총체는 번데길로 토양에서 살아갑니다. 이 생활사가. 그래서 이 잎재를 갖다가 100평에 하나씩 꼭 뿌려주시고 위에는 하나로 더블이나 충진특 수화제를 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탈피 억제까지 돼갖고 이게 곤충 병원성 곰팡이기 때문에 부활을 못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기적으로 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제 이 땅 살리기 유기질 있지 않나요? 충분한 뿌리 확보가 저한다. 요게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을 시켜갖고 이거 만든 탭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이게 토양 속에서. 그리고 이걸 토양에다가 넣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끄떡이 안 들어간 토양. 또 미숙탭이 비료를 많이 넣어갖고 쪄들은 땅 이런 데 좋고요. 이걸 주게 되면 이제 지온 상승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 불용성 인산 이걸 가용성을 바꿔주는데 비료 수분 용탈 억제가 되고 가뭄 억제가 되고 뿌리 발달이 잘 되죠.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펠렛실로 되어 있거든요. 물만 만나면 그냥 이게 부서집니다. 그냥 싹. 그리고 이게 미생물이 군집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토양 속에는 좋은 미생물하고 나쁜 미생물의 군집을 이루는데 좋은 미생물이 활성을 띠어야 돼요. 그래서 토양에 들어가서 이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이나 가리나 이런 거를 이제 가용성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잘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추는 이제 토양에 이제 부추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데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되죠. 뿌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끝이 타죠. 이렇게 공기 유통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비료, 양분, 수분 고정으로 오랫동안 가뭄을 들타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 땅 살리기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180일 동안 부추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리면 양분이 과다되죠. 떨어지면 양분 고갈이 되니까 또 추비를 주죠. 이렇게 되면 또 수세가 폭발되죠. 그러니까 잎이 늘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수확량은 느는데 잎이 늘어지고 곰팡이 나고요. 요건 부추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주니까 부추가 어떻게 돼요? 쫙쫙 서 있죠. 그러면 곰팡이가 훨씬 덜 나죠. 대는 굵고 색은 짙고 잎은 넓고 우리 사장님들이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걸 설명드리면은 이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가 들어가면 토양의 환상의 궁합입니다.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을 4억 5천만 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식물이 사람이 밥 먹고 오줌통 싸면은 식물은 오줌통 쌉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이 콩뿌리에서 부추 뿌리에서 여기에서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 속에 있는 이 곰팡이, 이 미생물은 그거를 받아먹고 토양에 들어있는 비료, 질소, 인산, 가리 이걸 분해해서 콩한테 주는 거예요. 미량요소를. 우리가 연작장애가 나는 원인이 미량요소 결핍 때문에 제일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토양은 부슬부슬거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부추는 뿌리가 튼튼하니까 위에가 잘 자라죠. 잎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겠죠? 잎이 안 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토양이 이렇게 부실부실거리죠. 이게 하얗게 곰팡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 곰팡이가 토양 속에 들어있는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을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밑거름 넣을 때는 10평에서 15평 뭐 알아서 넣으십시오. 20평에다 넣으시고 요거는 한 동에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사장님이 제초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땅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풀나지 말라고. 풀씨가 보게끔. 간단하잖아요. 그 풀이 나는 원인은 이 잡초는 광발하는 겁니다. 광발화. 햇볕을 봐야지 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못 보게끔 탭을 갖다 덮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씨앗은 안 발합니다. 안 발아. 햇빛이 없어도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 생리적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부추 심는 분들이 부직포를 갖다가 저기 깔고 심는 분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흑색 멀칭이나. 그래서 이런 씨앗들은 안발화가 되지만은 이 풀씨는 광발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탭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풀씨가 보도록 글씨 써놓으면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에 이제 미치는 영향인데 이 12대 성분만 있어도 우리가 16대 성분, 12대 성분 요것만 있어도 작물은 큽니다. 질소, 인산, 가리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다량의 원소죠. 질소는 46% 들었죠. 인산은 15% 들었죠. 칼륨은 50% 들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백분율이라고 그럽니다. 백분율. 근데 이 미량 원소 있으나마나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우리 토양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풍사 300평에 몇 킬로 뿌립니까? 300평에? 1kg. 예? 1kg.
그게 1kg에서 300평에 2kg 뿌리잖아요. 그 단위로 따지면 100만 분의 1이에요. 그 이 철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망간, 구리, 철, 붕소 이게 토양에 있는데 왜 작물이 흡수를 못하느냐? 우리가 과다한 비료, 미숙태비를 넣으니까 토양이 어떻게 됐어요? 간장독이잖아요. 다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물이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는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계속 뿌리듯 해도 작물은 잘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추죠. 이 부추가 이 토양은 다 저농도입니다. 저농도. 이 식물의 뿌리는 다 고농도예요. 고농도. 그래서 수분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나무가 30m 어떻게 자라요? 뿌리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농도인데 고농도니까 토양이 저농도고 여긴 고농도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흡수가 잘 되겠죠. 양분 이동이 잘 되니까 근권 확보가 잘 되죠. 지속적으로 비료를 흡수를 잘해죠. 근데 거꾸로 토양의 농도가 이 식물의 농도보다 높아버리면은 이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땅에로 끌어들여. 그러니까 이 끝이 타죠. 탈수 형태가 생기죠. 하나제 가면 부추가 축 늘어져 가고 헬렐레하고 있죠. 그리고 이 끝이 타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렐레니까 또 우리 농가들은 이거 시든다고 또 말른다고 또 물을 더 갖다 대네? 그럼 더 시들어 버리죠. 뿌리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원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 원리만.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땅 살리기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넣을 겁니다. 봐서 넣을 거죠? 안 해요? 우리 사장님 하나 더 드릴게. 나는 죄봉입니다. 죄봉.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 장애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미숙태비는 뭐예요? 부패 세균이 있죠. 병원성 세균이 오염을 시키죠. 가스 장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독성 살충제, 화학농약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제일 중요한 건 유효미생물이 사멸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부패균, 병원성 이게 우세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과다한 시비, 염류장애, 영분의 불균형이죠. 통기성이 나빠지죠. 토양이 부패면 뿌리도 부패한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균 발달이 잘 안 되죠. 뿌리가 고사되죠. 양분, 수분 흡수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제만 되면 헬렐레 하는 겁니다. 헬렐레. 그래서 시드름병이 나죠. 생리장애가 나지.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서 질병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뿌리 기능과 이제 내병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뿌리에 이 골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추에도 보면 부추를 뽑아버리면 실뿌리가 있잖아요. 그 실뿌리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삽니다. 근데 그 뿌리가 정상일 때는 물과 영양분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이게. 그리고 오옥신하고 사이토카닌 호르몬이 균형이 맞아갖고 늘어지질 않아. 근데 이게 이제 뿌리가 썩는다. 과습을 인해서 썩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썩은 그 뿌리에서 분비물이 나오면은 토양에 있는 나쁜 병균이 침입을 해갖고 역병, 시드름병이 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를 분석해 보면은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가 식물의 기생선충입니다. 거기에 뭐가 또 있어요? 응애가 있잖아요, 응애. 그리고 병원성 곰팡이는 뿌리를 시드름병, 역병, 이꽃병을 일으키는 이 병균이 있고요. 이 세균이 감염이 되고요. 작은 뿌리 파리, 응애 이런 것들이 발생되죠. 현미경을 보면 이게 나와요. 그 이런 병이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나는 태블릿 또 갖다 써야 됩니까? 예, 땅 살리기 쓰면 괜찮습니다. 꼭 제 거 쓰려는 거 아니에요. 잘 발효된 탭이 쓰시면 돼요. 잘 발효된 탭이. 예, 잘 발효된 탭이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상 기상에 의한 생육장애인데 이게 주요 작물이죠. 이런 작물, 일조 부족, 더운 다습, 환기불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곰팡이병, 넝쿨마늘병, 녹균병이 나죠. 이 식물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꽃이 개화불량이 되고 화분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 조기낙화가 되죠. 입에서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부추 이파리가
짙어야 되는데 연록색을 띄워버리죠. 그리고 늘어져 버리죠. 그래서 열매가 달리는 거는 이제 착과불량이 되고 당도가 안 올라가고 줄기는 가늘어지고 쑥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심역변이라고 그러는데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돼요.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하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거가 잘 되면은 작물은 잘 된다. 아까 이제 pH 조절 얘기하셨잖아요. 이 산도가 높은데 요 새토양이라든가 요 질산이라든가 인산을 갖다 같이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pH가 아주 높은데 7.0, 7.5, 8. 그냥 부추 같은 데는 7.5 이하까지는 그냥 그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8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요 새토양이라든가 질산이나 인산에다가 이 엑스칼리버를 섞어서 주게 되면은 pH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새토양은 이제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게 완충작용을 해줘 버리고요. 일단 토양이 부풉니다. 토양이. 그래서 비닐로 멀칭하시는 분들은 빵빵해졌다 할 정도로 15cm가 부풀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15cm 정도가 스펀지 토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뭐예요?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연면살포로도 해주고 관질로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는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두 개가 이제 2종이고요. 요게 이제 4종 세트입니다. F100은 뭐예요? 요게 소나무, 산나무, 해나무에서는 추출물인데 요게 식물성 비약을 합니다. 저희 제품은 어느 농약하고 섞어도 혼용이 잘 되고 엉김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가 자르고 나서 이제 그 자른 부위가 이제 물음병이 많이 이제 세균이 발달될 때 요 두 가지를 500리터에 하나하나씩 타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추는 생육 중에 10일간 격을 주시게 되면은 숙기 단축도 4, 5일 정도 되고 부추잎이 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진 이파리가 쓴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EF100 보고 식물성 비약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다 쓴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생산한 농산물은 이제 달라집니다. 신선도가 좋죠. 품질이 좋고 맛, 향, 저장성이 도와지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안심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행동일로, 실천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대답은 하셨는데 문 바깥에 나가면은 5명 쓸까 말까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를 하면 이제 소득하고 이제 창출이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제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하나로 더블. 또 요즘에 이제 이 담배나방, 파밤나방이 죽지 않아 갖고 난리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 등록된 약재 줄 때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진딧물, 나방 이쪽에 아주 잘 됐습니다. 요 세토양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요 땅 살리기 유기질은 요것만 부추밭에 쓸 때는 10평 내지 15평에 써주시고 퇴비하고 같이 쓰신다 그러면 30평에서 50평에다 써주시고요. 바이오차를 맺는다 그러면 500리터 이거 그 양파망이나 벼망에다가 두고 갖고 엑스칼리버하고 같이 했다가 2번 내지 3번까지 쓰셔도 됩니다. 3번 쓰시면 제가 덜 팔고요. 2번만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 가뭄방지제는 이제 처음 심는 분들 요거 하우스 10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니까 이제 좋고요. 그래서 이건 토양에 들어가면 하우스는 한 6, 7년 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스의 가장 문제가 연작이 왜 일어나느냐?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비료 용탈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써주시면 좋고요. 이 충진도 깁제 수화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총체벌레, 응애, 선충 쪽에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요거 1kg 갖고 100평에다가 토양에 처리해 주시고 위에는 이제 연면살포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교육받으는데 지루하셨죠? 되게 도움 좀 되셨습니까? 올해 농사를 잘 지시려고 그러면은 제가 흥농TV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한 거를 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다가 흥농TV를 쓰시고 나면은 이제 제 있게 뜨거든요. 거기에 동영상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400가지가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작물마다. 그렇게 보시고 될 수 있으면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절로 농사가 잘 됩니다.